네, 안녕하세요. 2023 적용 분야 스마트 기술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연구 용역으로 이런 비슷한 것들을 이제 동영상 녹화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활용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전 자료도 좀 합쳐가지고 과연 2024년 적용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스마트 기술 관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역시 예상과 같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적용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공원 본연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또 났죠. 항상 그렇습니다. 시기상조다. 공원은 아날로그다. 그렇게 해서 근 20년 가까이 시간을 그냥 허비해 버렸어요. 그게 맞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스마트 기술이 득세를 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 젊은 학생들하고 그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지죠? 스마트 기술을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가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 지방 소멸의 슬럼화돼 가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따르는 게 뭘까요? 공원 예산이 축소될 겁니다. 환경 문제, 뭐 범죄, 위생, 인공지능, 자동화, 스마트폰 이용량 증가될 거죠. 그러면 공원 이용량 스마트폰이 증가되고 넷플릭스를 보고 영화를 보면 공원은 점차 더 사라져갈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도 기술이 필요 없이 그냥 예전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수학하고 과학을 못 해갖고 어떻게 할까 토론을 했더니 이거 한국의 역사를 먼저 배워야 된다. 국어를 먼저 확신하게 해야 된다. 그걸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항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가 얘기를 안 되고 항상 그렇게 빠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게 일리가 있네 하고 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죠. 근데 실상 이제 그렇게 막는다고 손바닥으로 막는다고 변화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왜 기술이 필요해야 되냐면요. 문제점을 기존 방식으로는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공 취업자가 부족하고 이탈하고 있죠. 젊은 인구도 줄고 있고 그러면 자동화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접 분야하고 경쟁하려면 경쟁할 무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설업이 해외로 나가게 되려면 BIM 자격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공원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돼요. 휴식만 해갖고 이제 안 됩니다. 홍보, 전시, 행사, 교류로 활용해야 되고요. 재생에너지가 이제 내년부터 각광받을 텐데요. 아리백 공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교육,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교육이 또 화두로 대두될 겁니다. 그럼 스마트 교육, 스마트팜 교육, IT 교육을 실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야외도 중요한 게 뭐냐면 GPS가 안 터지거든요. 실내에서는 드론 교육도 할 수 없고 스마트팜 교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그냥 여가 기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의 한 축이 되고 홍보 수단, 경제 활성화의 축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과거 방식으로 그냥 여가만 하면 되고 아날로그고 정원이고 감성이고 젊은 층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일단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걸 분야별로 나눠보면 설계 분야, 이용 분야, 관리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 분야 같은 경우가 가장 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이용 분야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디지털 트윈, 관리 분야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분야의 BIM이 이용 분야의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분야의 디지털 트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분야에서는 크게 나눈다면 조사 부분이 있죠. GNSS, GPS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GNSS, 드론, 라이다 측량, 지금은 요즘에 360 카메라 측량도 나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면 이 360 카메라가 모델을 떠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 기반 BIM은 이미 뭐 자동화 단계까지 이루었죠. 2D 설계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일반 회사들은 지금 야근하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조차도 이제 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 야간 조명 공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예술, 게임, IT, 전기, 어린이 실내 놀이방 한번 가보세요. 완전 IT 세상이죠. 이렇게 융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분야는 이제 노령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어덜트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 놀이 문화도 바꿔야 됩니다. 노령화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미가 더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반응을 해서 놀아줘야 되죠. 옛날에는 혼자 놀았지만 지금 놀아줘야 되는 세상이죠.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 분야는 이제 재생에너지죠. 태양광, 소수력, 휴먼 파워, 풍력. 조경은 이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안전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선 영상, 소켓 통신이죠. 네트워크, 비상벨, 센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은 디지털 트윈, 자동 제어, 유상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물론 더 발전하겠죠.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보여드리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변화될 거를 왜 내년에 또 바뀔 텐데 그러면 밥은 왜 먹습니까? 또 배고파질 건데. 1차 산업이 있으니까 2차, 3차, 4차가 올라온 거지 갑자기 어느 날 4차 산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BIM 설계 분야입니다. 이미 BIM 설계는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10년은 아니지만 꽤 성숙 단계에 돼 있고요. 면적도 상당한 부분을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들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납품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드론 측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을 작성해서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GPS는 이제 GNS로 바뀌어가지고 미국 위성만 쓰던 거를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쓰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요. 물론 그래도 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비하면 뭐 하드웨어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발달했죠. LID 분석, 지형 분석하는 이건 GIS 계열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암 노출 프로그램도 있고요. 왜냐면 이건 식생하고 결정적으로 역할이 있거든요. 성토 부지냐, 절토 부지냐, 안반 부지냐에 따라 식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거 뭐 아날로그로 해야 된다. 이거 디지털 아니면 어떻게 구합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죠. 이제 토공 심도 분석입니다. 그 지층 분석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옛날에 이렇게 이어메카식으로 레이아웃 방식이었으면 지금은 오버레이 해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시대까지 와 있죠. 또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AI를 통해서요. 항공사진에 찍은 이 수목들의 위치를 좌표가 뽑아내는 겁니다. 사진, 그러니까 이거를 비전 센서라고 합니다. AI가 이 농담을 보고 중심점을 찾아내가지고 좌표를 뽑아주고 이 수감폭을 통해서 개략적인 수목의 규격들을 뽑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AI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이제 BIM 모델에 올려주는 거죠. 식재들을요. 여기까지 지금 발전되어 있고요. 이런 측량들도 다 지금 AI가 한 건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드론이 측량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폴리곤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기술은 뭐냐면 이런 복잡하게 찍힌 건물의 끝에 귀퉁이들만 점을 뽑아내는 게 또 비전 센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측량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사했던 방대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폴리곤의 끝점을 찾아내는 기술이 AI 기술이거든요. 지금 이런 기술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기존 설계는 측량 따로, 도면, 수량 다 내역 따로, 조감도 따로, 시공 따로 다 분리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현장 조사부터 공사비까지 그냥 모델을 통해서 다 뽑아보는 이런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납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 특이한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벌써 2016년부터 이렇게 다 납품되고 있고요. 기존에 2D 설계했던 거를 이렇게 BIM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옹벽이 이게 10m가 넘던 게 이제 거의 사라졌죠. 밑으로요. 4m 미만으로. 더블로 이거는 다달 옹벽으로 만드는 건데 옹벽을 하나로 줄여버린 거고요. 토지용은 같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알고 조치를 하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계를 해보고 문제점 찾아서 개선 방향을 내보는 이런 설계 방식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건축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건축은 이게 폴리곤 방식입니다. 다각형으로 각진 부분인데 조경은 넙스라고 해서 이게 자유공면형으로 3차원 곡선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11-3D나 레빗이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을 구현해내야 되는 이게 조경의 3D BIM 방식입니다. 이게 수림대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러면 드론 기술의 항공사진 오버레이, 현황 수목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지형을 살려서 등고선으로 표현해내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하고 토목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기술적으로는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BIM의 설계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청에서 선도하고 있는데요. 조경 시설물, 바닥 포장도 주요 시설물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수목은 제외로 되어 있죠. 업체들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니까. 하지만 한 업체가 시작하면 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을 빼면 모델이 되게 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재를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그리고 이제 등고선 설계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BIM에서 물량을 뽑아내서 일람표를 통해서 엑셀로 연동하는 기술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또 코딩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평가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서 체험하면서 평가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중첩해서 다 같이 비교하는 태양광 시스템도 해보고요. 소음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되게 이제 BIM으로 이제 기존 2D 설계를 찾아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등산로의 위치가
다 틀렸던 거죠. 근데 GPS로 찾아내고 드론으로 찾아내면 거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수 배제가 펌프로 돼야 되는 경우에 자연유화를 찾아내는 방법들, 부지 접경부의 V자형 계곡들, 돌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요. 이렇게 옹벽, 높이, 안전, 난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처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단 뭐 포토샵이니 이런 거는 뭐 기본이니까요. 거의 뭐 얘기 언급도 안 하고요. 일단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해갖고 와야 되는 프로그램들이죠. 오토캐드를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오토캐드 3D 캐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형에 붙어 있는 난간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3D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캐드 3D 강좌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죠. 그 다음에 내역 능통해야 됩니다. EBS가 됐든 SGS가 됐든 모든 내역 프로그램들은요, 엑셀로 변환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디베이스 형식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 끝에 열어보면은 링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이제 그 레빗이나 일람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S 계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2D 방식을 넘어서서 아까 같이 입체로 할 수 있고 계획 지형도 쓸 수 있는 GIS 기술, 스케치업은 워낙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많고 그 모형들이 많기 때문에요. 웨어하우스가 있고요. 좀 버리기 어렵습니다. 한동안은. 라이노는 이제 특별한 모양들을 사용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라이노 자체로는 BI에 납품도 안 되고요. 지형 이런 기준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빌 3D를 작성하지 않으면 뭐 평경사라든지 곡선구배, 종단 경사 이런 거 없이 그냥 개락 그리기 때문에 라이노로 하나 스케치업으로 하나 그냥 그래픽일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루미온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루미온은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건 일종의 이 게임 프로그램에서 그래픽만 뜯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코딩이 없는 그래픽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계열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고차원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중급 프로그램 수준입니다. 리캡 3D가 이제 드론을 찍은 거를 3차원 모델링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비슷한 게 컨텍스트 캡처가 있고요. 또 3D 지형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계열이고요. 이제 시빌 3D는 도로라든지 관로 여러 가지 토목적인 요소들, 레빗은 건축이나 시설물, 인프라웍스는 이걸 종합해 보거나 기본 설계 계획 단계에 쓰는 건데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이건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만든 거를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스피드 트리 버전도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스피드 트리는 루미온하고 연결되고 게임 엔진들하고도 연결됩니다. 물론 인프라웍스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적인 나무를 가볍게 사용하시려면 스피드 트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블렌더는 이번에 이제 새 버전이 나왔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짜 버전인데 캐릭터도 되고요. 뭐 자연환경 표현도 아주 압도적입니다. 블렌더는 제 공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호환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캐릭터 만들 때도 이제 블렌더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렌더도 꼭 배우셔야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일량이 이제 3차원이 되면 2D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공짜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리습, 다이나모는 레빗하고 11스리드 적용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쓰려면 파이톤 써야 되죠. 파이톤 당연히 써야 되고 요즘 파이참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C샵이나 C++를 사용해서 C 언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픽 엔진들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기본 포맷이고요. 이제 이걸 능가하는 또 서드 파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는 하셔야지 설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 다음으로 이제 IoT라든지 시설물들을 하시려면 또 다른 것들을 또 배우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일람표 부분입니다. 레빗이나 이런 것 등에서 물량을 뽑아낸 것들을 일람표로 뽑아서 엑셀로 연동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너무 디테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테일해서 일람표로 물량 다 뽑고 CNC에 넣어서 자동 제작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하면 하나가 막 400메가씩 200메가 이상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으로 들어오기는 그렇고 빔은 이제 가볍게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정도로 만들어서 모형의 적정성 같은 걸 판단하고요. 이제 시설물의 시공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시설물 정도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포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프로젝트 할 때마다 다 바뀝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이걸로 3차원을 한다 해갖고 뭐 잘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실력일 뿐이죠. 근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조형물들 많이 씁니다. 티스플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쓰죠. 그래스하퍼도 쓰고요. 그래스하퍼도 언어가 이제 비주얼 코딩이기 때문에 이게 저가야 저의 낮은 수준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라도 시작하시는 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3D로 이제 LID 분석이나 관로, 수리 계산 같은 걸 하게 되죠. 이렇게요. 3차원 관로 집어넣고요. 종답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트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영화에 쓸 정도의 수준의 수목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가볍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걸 적용했던 프로젝트들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 4, 50만 주 수목을 동시에 띄워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거보다는 좀 많아졌는데 저희 농장이죠. 수목이 지금은 한 250여 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B를 짜놔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일일이 심는 게 아니라요. 2D 도면을 3차원으로 투영한 다음에 거기에 어레이로 식물들을 배치해서 초하루까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아직도 노동력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하늘로 올리고 이런 작업하고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루미온이나 저희가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만든 납품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여기 쭉 있습니다. 기호까지 제작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람이 다 어떻게 그립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목 위치까지 다 파악해가지고요. 드론이 없으면 또 이런데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드론으로 측량하고 설계도면 자동화하고. 이용 분야는 어떻게 시설물이 될 수 있냐면 요즘에 이제 여름엔 너무 덥고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 여가 시간을 밤에 쓰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 야간 공원들 위주로 가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 불만 들어오는 거였으면 지금은 일렁이게 한다든지 사람이 지나갔을 때만 불이 켜지게끔 이렇게 에너지도 절약하고 반응하는 이런 시설들이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월도 있고요. 교육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터치 가벽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뭐 옛날에 국립과학관이나 이런 데 있던 방식이죠. 그리고 지금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저희는 이게 초창기에는 지금 조명공원으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반응형 시설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라트비아라든지 여러 중국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번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닥에 충격 센서를 놔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뛰었을 때 충격량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물론 실내 시설이지만 충분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죠. 야외에도요. 반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시설로 지금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응형 시설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중국은 이미 메타버스까지 되고 있고요. 이제 저가형으로 들어올 겁니다. 국내에 곧.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제 그때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스캐닝해서 바로 수족관에 넣어버려서 실제 물고기를 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고기들도 폐사하고 관리 비용 들었고 이게 디지털로 반응하고 자기가 그린 동물이 자기가 다가왔을 때는 더 성장돼 있고 반응해주는 이렇게 AI 기능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NPC AI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이론들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이제 있고요. 에너지를 소비하는데도 이제 센서가 반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들어가서 체험하는 메타버스 시설도 발달하고 있고요. 공간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기에 외주업체가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외주업체하고 조경 출신의 프로그래머하고 경쟁 붙으면요. 소프트웨어 기술은 어차피 다 지금 오픈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조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요. 조경 시설물 업체들도 이제 외부 프로그래머를 들여와서 하는 회사가 있고요. 자체에서 하는 데 회사가 있는데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벌써요. 관리 분야입니다. 관리 분야는 뭐 당연히 디지털 트윈이고요. BIM을 만든 모델에다가 센서를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IoT 센터라든지 통신망이 또 중요하죠. 이걸 케이블로 돈 주고 할 거냐, 공짜망을 이용해서 쓸 거냐, 여러 가지 근거리 로컬 통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디지털 트윈 사례인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유니티 엔진으로 공장을 다 공장화한 거고요. 이제 해외에 그 유명한 다소 시스템이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마곡 LG 트윈 센서도 유니티 엔진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언리얼 엔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환경 시뮬레이션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음영, 미세먼지, 바람, 조도 분석, 세프티 개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BIM 모델에다가 각종 센서를 설치해서 무선 통신망, 태양광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다 불러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지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추구하는 게 이제 AI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AI 개념이 다 지금 오픈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픈 AI도 있고 오픈 CV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스 테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유지 관리라든지 시설이나 제작 다 AI를 통해서 인건비 줄이고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코딩을 할 때도 많은 부분을 지금 이제 챗GPT에서 짜주죠. 유니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옛날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요 강의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